오늘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서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개발 책임자분들하고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박사님, 예, 과제를 제가 보니까 맵리스터용 3D 인공결정립 제어 나노복합 소재 개발이라고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뭔가 어떤 예, 기술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구글에서 예전에 그 이세돌하고 예, 맞습니다. 바둑 둘 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뒷단에 그 서버에 전력을 엄청 먹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엄청난 그 전력을 쓰는데 이세돌 프로는 그 뭐 밥 한 끼 먹고 이제 예, 그렇죠.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긴 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인간의 뇌를 우리가 이 어떤 반도체나 뭐 이런 기계가 따라오는 거는 아직 좀 먼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23자리 수 곱하기 23자리를 곱하면은 네. 이세돌 구단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그 곱셈을 컴퓨터보다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우리가 따르는 이제 그 폰 노이먼 아키텍처의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네. 아주 그 이펙티브하고 빠른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사람이 훨씬 더 잘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어떤 면에서는 그 경우의 수라든가 뭐 어떤 포석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에게 좀 더 풀기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연산을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바둑이라는 걸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런 계산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놨는데 그런 계산 방식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시 하나를 뭐 돌려야 되는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게 올 때 굉장히 인간의 의사결정과 비슷한 판단과 그걸 내리려면은 네. 컴퓨터들이 좀 더 이 새로운 개발되는 소자들은 인간이 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하게 하길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뇌가 지능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네. 어떻게 컴퓨터가 연산 자체를 인간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소자들을 저희가 뉴로모픽 소자라고 합니다. 뉴로모픽 소자. 예. 네. 그러니까 뇌의 그 작동 방식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뉴로모픽 소자라고 하고요. 그런 뉴로모픽 소자 중에서도 현재 이제 가장 어떤 아키텍처상 할 때 이제 투 터미널 디바이스로 이제 크로스바 타입의 네. 그 맵리스터들이 굉장히 그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기술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 삼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이제 그 개발 길이 요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반드시 저희가 뉴로모픽 소자라는 것이 미래형 반도체에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 중에서 맵리스터는 꼭 우리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보유해야 될 기술인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직 그 AI 반도체 기술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의 경쟁, 마치 우리가 LCD, PDP 이런 것들 경쟁해서 지금 LED가 또 살아남듯이 이런 것들이 아마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또 세대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구조가 나타났다 또 바뀌기도 할 텐데 맵리스터도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끊고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예. 폰 노이먼 방식. 예, 그 예.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 예. 폰 노이먼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폰 노이먼 방식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제가 사실은 이제 뭐 폰노이먼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컴퓨터가 네. 우리는 이제 귀로 들으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저장도 되고 네. 이게 프로세스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컴퓨터라는 거는 한마디로 스위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치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생각을 하게 어떻게 만들까요? 음.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면 인풋이 들어오고 저장해놓고 그걸 프로세싱하고 다시 아웃풋을 배출하는 이 과정을 네. 영일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로 바꿔서 네. 그 프로세싱을 하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방식을 폰 노이만 기계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뉴로모픽이라고 예. 말씀하셨고 또 mem리스터라고 예. 이제 얘기하시네요. mem리스터는 약간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일반적인 뭐 이런 전자 쪽 IT 쪽에 관심이 없는 그렇죠. 분들이면 mem리스터하고 뭐 뉴로모픽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로모픽은 좀 설명을 해주셨고 예. mem리스터는 뭐 메모리와 뭐 레지스터의 뭐 합성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온오프를 어떤 그 3터미널 디바이스에서 네. 이제 이 그 게이팅에 의해서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면은 네. 이제 맵리스터의 경우는 이제 그 인풋된 볼티지나 커런트에서 저항값이 바뀌는 걸 이용을 해서 네. 그걸 이제 소자처럼 쓰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게 뇌 우리가 뉴런의 끝단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맵리스터랑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보다는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요 부분에서 전 소재 전문가고 소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맵리스터 방식은 보통 이제 두 개의 투 터미널 사이에 일단 그 어떤 저항이 변화되는 소재를 넣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전류나 전압을 인가하면은 이게 이제 계면 제어형 계면을 활용해서 그 저항 값이 변하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또 필라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전도성이 없던 놈이 벼락이 빵 치면은 그 하늘에서 땅까지 번개가 연결되듯이 이 그 전기가 통하는 패스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높은 볼티지나 높은 필드가 가해졌을 때 그런 필라멘트들이 생겨서 이제 또 저항값이 확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구동 방식들이 이 뇌의 뉴런의 우리가 시내스 끝단에 예를 들면 누가 저를 한 대 딱 때렸어요. 네. 조금 기분 나쁘지만 네. 아직 제가 한 대 때리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몇 대 더 맞다 보면은 이제 그 한계치를 돌파하면 이제 스위치가 온하게 돼.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턴온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더 그 뉴로픽 맵리스터 소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활동하는 방식과 좀 더 유사하게 저희가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원을 꺼도 계속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맵리스터도 사실 제가 2터미널, 3터미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리텐션 타임이라는 또 이제 그 소자에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게 이제 리텐션 타임이 좋은 소자가 있고 안 좋은 소자가 있고 한데 네. 대체적으로 해도 맵리스터라고 부른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예. 아, 그래요. 그게 맵리스터용 3D 인공 결정립 제어 나노 복합 소재를 이제 뭐 과제명이 이제 그렇게 되어 예,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냥 그 AI 반도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 예. 뉴로모픽 반도체 그 굉장히 병렬로 연산을 많이 하는 예. 거하고는 구조가 다른 뭔가 소자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뭔가 전력도 좀 더 적게 먹고 사람 머리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폰노미만 아키텍처의 방식은 네. 그런 디지털라이즈된 그 온오프 되는 스위치들을 모아갖고 만들고는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지금 결국 반도체 역사를 보면은 하나의 웨이퍼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은 스위치를 집어넣어서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클럭 스피드를 높이고 요런 경쟁이었다면은 그렇게 왔죠. 네. 예. 이제는 그러니까 포모노이만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뉴로모픽 소자들의 방식에 맞게 이제 그 소자를 개발하려면은 그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정말 처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뭐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 한 분이 킬비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 노벨상을 받던 다른 분야의 분이 네. 실리콘 같이 더러운 물질로는 반도체를 절대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뭐 추크라스키 메서드라든가 뭐 존 리파이닝 이런 방법 지금은 이제 그 기체 사이레인을 통해서 진짜 930 그러니까 139 그러니까 99.99%의 순도의 실리콘을 만들고 그거로 저희가 진짜 그 도핑을 제어해서 소자를 만들듯이
결국은 이제 뉴로모픽 소자용의 새로운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재가 필요한데 아직도 사람들이 어떤 옥사이드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저항 변화 물질을 써야 될지 또 여기에 또 어떤 원소를 추가해야 될지 이 두께가 어떤 게 최적일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경쟁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추세라면은 네. 지금 이제 현재 그 다음 추세는 이제 그 이런 걸 바이너리 타입으로 온오프만 해갖고는 이게 결국 우리가 그 온오프라는 건 이거 저게 원 비트를 그렇게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온오프 단계를 여러 개로 해서 8비트짜리, 네. 16비트짜리 하나의 소자에 넣는다면은 원래는 그 트랜지스터 1비트짜리 뭐 수십 개를 가지고 구동해야 되는 회로를 얘는 어떤 자기 한번 왔으면은 한 틱 올라가고 한 틱 올라가고 하면서 저장도 하면서 한 소자의 하나로 얘가 이만큼 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결국은 아날로그 방식 소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뭐 이 기존의 반도체 역사에서는 어떤 단점들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서바이브 못했던.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아날로그 반도체 쓰는 뭐 통신이나 파워 이쪽에서 쓰긴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그 디지털 반도체. 예, 디지털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뉴로모픽 소자에서도 그런 대역이 넓어지는 게 장점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뭐 선형성이 뭐 그런 얘기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요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제가 이제 이 뉴로모픽 소자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역사에서도 결국 리소그래피로 계속 공정을 사이즈를 줄여와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였잖아요. 네. 집적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과기부 장관님이 되신 이종호 장관님도 그 핀패트커를 가지고 뭐 소자 삼성의 구조를 게이트 구조를 바꾸고 그렇죠. 게이트 네. 구조를 모양을 바꾸고 함으로써 더 좋은 스위치를 더 작아도 성능이 잘 작동하는. 그런데 이제 맵리스터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계속 소자가 작아지게 됐을 때의 이슈에 대해서 좀 덜 고민한 것 같아요. 고려를 안 하고 있다. 예. 지금 얘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착안했던 거는 이제 결국은 맵리스터가 2터미널인 또 3터미널 방식 맵리스터 있는데 결국 이게 그 2채널이 점점 선폭이 작아지다 보면 결국 두 크로스바의 에어리어가 점점 줄게 됩니다. 좁아졌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되려면은 이 에어리어가 충분히 존재해야지만 신호를 쪼갤 수가 있는데 네. 점점 작아지니까 신호는 못 쪼개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작아지게 되면 터널링부터 시작해서 온갖 저희가 익스펙트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그럼 회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스케일 다운 하더라도 이 에어리어 자체는 줄지 않는 소재는 없을까?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인공결정립입니다. 그게 인공결정립. 예. 그 인공결정립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도 그 핀팻이라는 게 평면으로 할 때는 이 에어리어를 절대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디귿자로 만드는 순간 게이팅을 할 수 있는 에어리가 네. 옆면, 윗면, 삼면으로. 사이드까지 해서 네. 3면으로 드나죠. 네. 그리고 현재 삼성이랑 저기 TSMC 계속하는 인텔도 가고 있는 게이트 라운드는 아예 그냥 채널 물질을 공중부양을 시켜서 네. 서너 가닥을 띄워놓고 그걸 주변을 다 해서 공개. 게이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에어리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맵리스터도 그렇다면 계면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인공결정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2차원에서 생각하지만 결국 심지어 그 트랜지스터도 2차원에서 결국은 디귿자, 공중부양 점점 3차원으로 복잡한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맵리스터도 그 계면 제어가 되는 머티리얼이 그런 3차원의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이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런 거지만 오히려 그 크로스바 타입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메탈과 메탈, 인슐레이터. 네. 그럼 메탈과 인슐레이터의 서피스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트렌치를 막 파갖고 해서 해도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계면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거는 3차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메탈을 먼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메탈을 연결해주고 그 위에 그 저항 변화층이 되는 옥사이드를 코팅해주고
거기에 다시 메탈층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막 인터디지테이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정립이라고 부르면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예. 결정립. 예, 예. 그 그레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드레인. 그레인. 쌀알 같은 네, 것들 네. 그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재를 만들고 단결정을 만들면은 이제 그건 이제 싱글 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결정을 현미경에서 보면은 보통 메탈이 한 100마이크론 이내에서 그 그레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또 우리가 열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레인 사이즈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결정들의 그 아토믹 성장 방향이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결정립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정립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국 결정립이라는 건 예를 들면 메탈 바운더리 사이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소재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막 지금 해놓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 컨택을 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오더드된 구조로 잘 정렬되게 만든 새로운 인공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결정 모양을 가지는 소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은 그 소재를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단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날로그 거동할 수 있는 차세대 맵릿 소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소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거의 특허도 없고 논문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희 그룹이 이제 특허들을 몇 개 썼는데요. 특허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이 사업에도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3차원 나노 구조를 그 반도체 스케일로 4인치 바이 4인치 웨이퍼 위에 한 100나노 이하의 결정립을 가지는 다이아몬드 구조나 그 바디 센터드 BCC, FCC 이런 시메트리를 갖는 나노 그레인 구조를 리소그래피로 한 방에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복합체라든가 뭐 어떤 에너지 일렉트로드 아니면은 저희가 또 촉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노 과학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게 요즘 뉴로모픽 소자의 미래에 필요한 그 스케일 다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저는 소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는 이제 유니스트의 윤태식 교수님 그리고 화학연구원의 김관환 박사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정재균 교수 해서 굉장히 그리고 또 금호공대 박준영 교수까지 해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 맵리스터나 뉴로모픽 소자 전문가들과 함께 저는 소재를 만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자를 만드는 그렇죠. 안에 소재를 그렇죠. 그 인공결정에서 그분들이 만드는 채널 사이에 껴 넣어주는 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게 이 과제 목표입니다. 그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그래피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죠? 여기 빛이 있으면은 여기 빛을 막으면은 포토리지스트에 여기는 감광이 안 되고 여기 구멍이 있으면 거기론 빛이 통과해서 이제 거기가 반응을 해서 변화한 게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우리는 전부 2D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빛을 잘 간섭을 시키면 여기 홀로그램이 생겨서 3차원의 리소그래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주제가 빛의 인터피어런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포토리지스트가 두껍기만 하면은 빛이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제가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려서 3D 구조 한 방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4인치 바이 4인치의 두께 한 50마이크론 정도의 3차원 나노 구조를 이미 카이스트에서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거에다가 저희가 포토리지스트로 이제 만드는 폴리머라서 그럼 이제 구멍이 이제 잘 정렬된 상태로 3차원 연결돼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메탈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머를 메탈이든 옥사이드든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집어넣고 원래 있던 포토리스를 녹여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3차원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긴. 그래서 3차원 리소그래피를 기반으로 물질 치환 기술을 합쳐서 만드는 게 3차원 나노 인공결정입니다. 근데 그 맵리스터 소자, 뉴로모픽 맵리스터 소자들은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그런 거를 뭐 IB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들인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일단은 뭐 IBM이라든가 뭐 이제 선도 그룹들이 몇 그룹 있고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여러 그룹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반도체에서는 모든 그 어떤 그 디자인 룰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룰이 나오면 그 디자인 룰에 따라서 그 디자인 룰에 맞는 소재, 소자, 스펙들이 모두 결정이 돼야 이게 쫙쫙쫙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소재를 반도체에 쓰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맵리스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초기고 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선형성이라든가 대칭성 같은 뭐 여러 가지 소재 이슈들, 리텐션 타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소재를 저희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게 그래서 또 어떤 이 미래선도 기술 사업 자체가 미래기술 연구실 사업 자체가 어떤 진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재 전문가, 소재 전문가들이 만나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맵리스터가 아직 뭐 그렇게 뭐 요런 소자가 지금 나와서 뭐 상용화된 사례는 제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기존의 그 우리가 쓰던 트랜지스터들을 어떻게 좀 그냥 잘 연결을 해서 뇌와 비슷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조금 더 저전력을. 근데 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반도체 라인 하나 가는데 10조 원이 드는데 그 새로운 공정이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 수백 프로세스에서 이 스텝 하나가 바틀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기 수율이 떨어지면 전체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그래서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맵리스터 아직 상용화 안 됐지만 누군가 이제 상용해서 나오고 예. 나면 그게 이제 시장에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또 스케일링이 될 때는 이제 이런 반드시 소재들이 필요한, 이제 예.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역사를 봤을 때 원래는 그 채널 랭스들이 있는데 네. 리소그래피를 계속 줄이고 네. 이제 그게 5나노, 3나노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줄이게 되면은 이제 공중배양도 시키는 3차원으로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맵리스터도 언젠가는 3차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예.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아까 고려를 많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감히 3차원 나노 패터닝 기술로는 저희 그룹이 세계 최고라고 잡아합니다. 아 그래요? 세계 어떤 그룹도 4인치 바이 4인치의 1200나노짜리 포가 다이아몬드 시메트리나 어떤 특정 시메트리를 가지고 4바이 4인치의 한 번의 익스포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존 라저스 교수님이라고 또 지금 노스웨스턴에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첫 학생이 첫 PhD를 졸업할 때부터 네. 그 소프트 리소그래피라고 알려졌던 기술을 저희가 이제 보통 2차원 패터닝이 많이 씁니다. 그 소프트 리소그래피는 비평면에 그 2D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소프트 리소그래피를 바탕으로 3차원 패터닝 기술을 개발한 게 제 박사 티시스였고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전수 교수 그런 기술로 해서 뭐 과제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있겠어. 정말 과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더니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3차원 패터닝이 어쩌면 미래 기술일지 모르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인하우스로 그런 4인치 바이 4인치를 만드는 걸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여기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라고. 새로운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예. 소자 이렇게 실제로 양산이 언제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게 이제 뭐 맵리스터 자체가 지금 뭐 언제 사실 이 양산화가 돼서 시장에 나올지. 그거는 저보단 소자 전문가들이 훨씬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과제의 골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부장, 그러니까 미래기술연구실 사업의 철학 자체가 네.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과의 소부장에서 결국 우리가 저희가 소재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언제나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미래기술연구 사업은 정말 미래의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소재들에 있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원천성이 높은 그래서 많은 특허들과
관련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게 이 과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그런 3차원 인공 결정립이라는 소재로 세계 최초로 맵리스 소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이제 요거 맵리스터를 상용화하고 이제 뭔가 스케일링 하려고 할 때 예, 그런 그럼요. 소재가 필요하면 그때 또 거기 이제 저희가 딱 들어올 수 있다. 마치 이중호 교수님 그 여기 뭐- 장관님처럼 쥐고 있다가 네. 1조를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국내 기업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다 이렇게 이전을 그럼요.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이, 그런 소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이 우리나라의 특허를 시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국가 경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 빈펫이라는 소자 그 게이트 구조 자체도 22나노 때 인텔이 먼저 이렇게 내놓고 예. 했는데 훨씬 그 전에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구조나 그럼요. 이런 특허를 예. 내놓았으니까 인텔에서도 돈도 그렇죠. 이렇게 상용화되기 이전에 내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비싼 글로벌 특허를- 기업으로부터 예. 이제 인정을 받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하셔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막이나 뭐 예, 안에 자료 화면이나 아니면 저희 텍스트 기사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해서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